우리선 FNG 관리하고 있는 강성중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백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대부분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백신 회사의 부표대로 모던군에다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표라는 게 사실은 모던에 허가 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접종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접종 횟수를 정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에 일괄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분만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백신 프로그램 아까 김정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모던 자돈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수동 수의사께서 얘기해 주신 분류해 주신 것처럼 음성인 농장들은 뭐 굳이 백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통제된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던을 백신을 접종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연 2회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지해 줄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통제되지 않는 양성 같은 경우에는 후보돈 그리고 초산돈들이 사실은 감염이 안 돼서 분만을 하는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백신 처치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연 4회 정도 해서 높은 수준으로 면역을 줘서 수직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괄 백신 4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통제된 양성 같은 경우에도 자돈 백신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모든 항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고 백신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에서 4주령 정도에서 모체 이행 항체 간섭 없이 백신 접종에 의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통제되지 않는 양성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수준으로 이제 모던에다 면역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뒤로 미루는 수준으로 좀 조정해서 접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투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일단은 저희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균의 최소 억제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농도보다는 사실 항생제 농도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줘야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맞고요. 이게 그 항생제 종류마다 필요한 그 시간이라든가 이 면적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천드리는 약제는 대부분 이제 전부 다 마크롤라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마크롤라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약하실 때 기간을 충분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더 주셔야 된다라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보지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티아물린을 이제 투여를 음수로 하느냐 사료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의 이 항생제 농도가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유행성 폐렴균이기 때문에 폐 내의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투약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항생제의 경우에는 체중당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음수제가 허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저희 단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미리그램당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음수제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양을 투여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음수제로 길게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라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항생제 내성 검사를 했을 때 MIC 범위에서 대부분 좀 높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틸미고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체내 농도보다 MIC가 높은 경우들이 간혹 다른 나라 연구에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은 좀 안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 같은 경우에 주사제로 있는 약제, 이제 툴라스로마이신이라든가 가미스로마이신 등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첨가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아물린이라든가 틸바로신 같은 경우로 이제 조금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약 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김정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늦게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식하자마자 바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입식 후 한 달 이내부터 투약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던의 경우에는 수직 전파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만 전에 항생제를 통해서 배설하고 있는 세균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같은 경우에도 증상 발현 시에 적절한 투여 경로를 통해서 투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모돈이 그 마이코플라즈마를 수직 감염시키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수직 감염의 방법이 이제 PRS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태내 감염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세균이 모든 세균의 수직 감염은 분만 이후에 모돈에서 포유자돈으로 직접 접촉 내지는 근접해서 접촉돼서 수직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세균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역이나 그 세균 농도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항생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순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나라 현실상 지금 아까 뭐 240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에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균이라는 점의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수평 전파의 속도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처유 관리, 올인 올아웃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발라드 동물병원의 양승엽 수의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전에 김정희 수의사 얘기했던 음성 후보돈을 일반적인 마이코플라즈마 양성독에 도입받았을 때 어떻게 순치를 시켜야 가장 잘 순치를 시키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치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돈의 버인성적이나 이 후보돈이 태어난 자돈의 육성 성적이나 폐사혈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 실험이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71령 자동까지 체중을 측정하려다 보니까 12월 말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결과는 중간 결과까지만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도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오전에 옵티팜에서 받은 결과까지 공유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두 군 그룹 다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 후보돈이 임신사에 들어가서 얼마큼 총선자서 났는지를 비교를 했고요. 또 그 태어난 자돈들이 후보돈이 배설하는 마이코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자돈들에 대해 일일이 태그를 달아서 폐사율하고 증체율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후보들에 대한 수태율, 총산자수, 실산자수, 이유도수까지 비교를 했고요. 육성 지표 같은 경우는 포유자돈의 폐사율, 이유자돈의 폐사율, 그다음에 개체별로는 각각 자돈마다 태그를 달아서 1일령, 21령, 71령 체중을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이 양성이 나와야 돼서 이유자돈에 대해서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30마리 후두 수합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양성률을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분만율입니다. 분만율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각각 실험군, 대조군에서 2마리씩 재발했는데 이 실험 두수의 차이로 인해서 대조군이 좀 분만율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2마리씩 재발이 나오긴 했습니다. 총산자수인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총산자수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은 13.9가 나왔고요. 대조군이 13.6으로 총산자수는 0.3도 정도 개선이 돼서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돈의 총산자수는 0.3도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산자수에서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실산자수는 실험군에서는 12.7도, 대조군에서는 11.4도로 0.8도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 3일차 생존 도수를 계산을 하는데 실제 농장에서 대부분 다 3일령 내에 압사가 나거나 생체중이 작은 애들은 폐사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11.5도, 대조군 같은 경우는 10.8도로 0.7도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산 대비 3일차 폐사까지 보면 실험 같은 경우는 17%, 대조군 같은 경우는 20% 정도 돼서 이 후보돈을 제대로 순치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돈의 성적도 올릴 수 있고요. 그 태어난 자돈도 훨씬 더 육성률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을 양성 농장인데도 음성 후보돈을 받으신다 그러면 이 위에 제시해드렸던 후보돈 순치 방법을 반드시 실행하셔서 후보돈의 번성도 올리시고 그에 태어난 자돈들의 폐사율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험 결과 중에 이제 항체가 검사 결과는 실험군에서 항체가가 평균 0.36, 그다음에 대조군은 0.43이 나왔고요. 양성률로는 실험군이 좀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후두 수합 결과를 보니까 실험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잘 통제해서 분만세 났더니 그 이유자돈들이 어떤 항원도 배설하지 않았는데 대조군은 이제 현재 실험 중인데 오늘 오전에 받은 결과로는 4마리 정도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후보돈에 대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자돈의 수직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감염된 양성인 양상들이 이런 3주령 자돈의 항체가의 평균과 양성률을 좀 올리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돈의 생시 체중과 21령 체중, 63일령 체중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생시 체중만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21일령과 63일령은 지금 다음 주부터 측정을 해야 돼서 이 결과까지는 아마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생시 체중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 대조군 한 40g 정도 차이 나는데 큰 유의적인 결과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1일령과 60일령 전출 체중 결과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실험군에서 높은 증체량과 낮은 폐사율이 예상되긴 하는데 이 자돈식의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검사 결과는 그 산출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되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단순히 후보돈을 순치시키는 거 하나만으로도 후보돈의 산자수도 개선할 수 있고요. 실산자수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만사에서 수식감의 예방을 통해서도 후보돈의 자돈의 폐사율도 줄이고 증체량도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요. 꼭 후보돈에 대한 순치를 명확하게 잘 진행하셔서 후보돈 성적을 많이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